12경기 동안 단 11골만 허용했고 6차례 클린시트를 기록했다. 수비 라인을 극단적으로 전진시키는 전술 안에서 나온 이 수치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구축된 안정성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렇다면 수원 삼성은 왜 미국 무대에서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던 한 젊은 골키퍼에게 이처럼 큰 신뢰를 보낸 것일까? 이번 선택은 단순히 당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 대책이 아니다. 앞으로 10년을 바라본 시스템 차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에 가깝다. 최근 국내 주요 매체를 통해 전해진 김준홍의 수원 삼성 완전 이적 소식은 단순한 이적 시장 뉴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수원의 현실은 구조적 위기에 가까웠다. 말 그대로 레드 알림 상태였다. 팀의 정신적 중심이자 오랫동안 후방을 지켜온 양영모는 시간의 흐름과 반복된 부상의 영향으로 과거와 같은 안정감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대체 자원으로 선택된 선수들이 전술 체계가 요구하는 부담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중요한 순간마다 구조적인 약점을 드러냈고 실수 역시 반복됐다. 승격이라는 절실한 목표를 안고 있는 수원 입장에서 이러한 수비 불안은 단순한 실점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팀 전체의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이정효 감독이 지향하는 축구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극단적인 점유와 통제를 바탕으로 하는 이른바 정효볼 체계에서 골키퍼는 더 이상 페널티 박스 안에 머무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이 정교한 시스템이 끊김없이 작동하려면 후방에서 경기 운영을 시작하고 동료들의 위치를 조율하며 전체 흐름을 설계할 수 있는 이른바 첫 번째 필드 플레이어가 필요하다. 결국 김준홍 영입은 단순히 골문을 맡길 선수를 데려온 것이 아니다. 정효볼이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움직이는 핵심 기관을 이식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025년 김준홍은 한국인 골키퍼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무대인 DC 유나이티드에 입단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러나 그가 현지에서 마주한 현실은 화려한 미래가 아니라 소통의 장벽이었다. 골키퍼라는 포지션은 단순히 공을 막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수비진을 지휘하고 경기 전체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점차 영향력을 잃어갔다. 결국 이러한 한계는 경기장 안에서의 존재감 감소로 이어졌고 주전 경쟁에서도 점차 밀려나는 결과를 낳았다. 팀 내 세 번째 선택지로 밀려났고 결국 국가대표 명단과도 거리가 생겼다. 선수 개인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시스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시기는 환경적 조건이 한 선수의 정체성과 경쟁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김준홍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배경에는 그의 축적된 유산이 자리하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21년을 살펴보자. 당시 김준홍은 겨우 18살의 나이로 K리그 역사상 최연소 골키퍼 출전 기록을 새로 쓰며 강렬하게 등장했다. 그는 인천의 전설적인 골키퍼 김희석 코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유산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거대한 그림자가 되기도 한다. 전설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주는 심리적 부담은 수많은 유망주들을 흔들어 놓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곤 한다. 하지만 김준홍은 그 압박을 피하지 않았다. 정면으로 맞섰고 자신만의 견고한 수비 철학과 전술 이해 능력을 차근차근 쌓아 올렸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이러한 내면의 강인함은 미국 무대에서의 실패를 단순한 좌절로 남겨두지 않았다. 오히려 성장과 재정비를 위한 구조적 변화의 과정으로 전환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그리고 지금 다시 수원의 유니폼을 입은 김준홍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에서 그를 어렵게 만들었던 언어 장벽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한국 축구 문화에 대한 이해와 동료들과의 완성도 높은 소통이 자리 잡았다. 이제 그는 단순히 슈팅을 막는 골키퍼가 아니다. 후방에서 경기의 흐름을 통제하고 수비 라인의 위치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말 그대로 수원의 두뇌로 기능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K리그 2로 돌아온 선택을 경력의 후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데이터를 따라가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더 큰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기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토대를 다시 세우는 결정이 때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준홍에게 수원은 실패한 선수가 몸을 숨기는 장소가 아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자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을 다시 구축하는 전략적 재건의 공간이다. 이 선택은 단기적인 결과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다. 대한민국 골문을 책임질 미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영리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수많은 후보 가운데 왜 반드시 김준홍이어야 했을까? 그 답은 이정효 감독이 구축한 정효볼의 가장 깊은 영역에 숨어 있다. 바로 후방에서부터 경기를 설계하는 고차원적 시스템이다.
김천상무 시절과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김준홍이 남긴 하드 데이터는 이미 그 가능성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었다. 김준홍의 강점은 단순히 선방 능력에만 있지 않다. 그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빌드업의 정밀함과 넓은 시야는 일반적인 골키퍼의 범주를 넘어선다. 현대 축구에서 핵심 역할로 평가받는 앵커, 즉 수비형 미드필더가 보여주는 수치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정효 감독이 김준홍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정교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로 김준홍을 판단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영입 과정에서 확인된 수원 삼성 프런트의 움직임이다. 대한축구협회를 포함한 상위 의사결정 구조가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수원은 냉정하면서도 빠른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김준홍이 미국 무대에서 경험한 표면적인 실패, 서사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대신 국내 리그와 국제대회에서 축적된 객관적 기록과 검증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분석했다. 외부 평가가 아닌 내부 확신을 기반으로 추진된 이 선택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지도자와 프런트의 행정력이 결합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 데이터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도 존재한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정효 감독은 김준홍에게서 기술 이상의 가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낯선 환경에서 좌절을 경험한 선수만이 품을 수 있는 증명에 대한 강한 열망이었다. 수원처럼 규율과 원칙을 중시하는 조직은 때때로 이러한 결핍과 상처를 가진 구성원을 필요로 한다. 개인의 부족함이 시스템 안에서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생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냉철한 침착함과 프로다운 태도는 김준홍이 단순한 골키퍼가 아니라 정여부를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임을 보여준다. 수원은 단순히 선수 한 명을 영입한 것이 아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인간의 의지를 팀 시스템의 에너지로 흡수한 것이다. 결국 이는 수원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선택한 가장 현실적이며 치밀한 전략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김준홍의 수원 이적은 대한민국 축구가 추진해온 무분별한 선수, 해외 진출 전략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미국이라는 무대가 누군가에게는 기회였을 수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시스템 속 고립은 재능 있는 선수를 서서히 소모시키는 악몽이 될 수도 있었다. 수원 삼성은 그 상황 속에서 김준홍을 다시 품었고 이는 팀 정체성 회복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승부수가 되었다. 만약 이러한 결정이 없었다면 수원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또다시 5년의 시간을 허비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수원은 김준홍이라는 존재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다. 더 큰 무대를 향한 제도약의 시작일 수도 있다. 그리고 수원에게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한 선수의 이적을 넘어 시스템과 철학, 그리고 재건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남게 될 것이다.